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데요. 퀴즈로 한번 몸풀기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책. 책. 예.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보통 퀴즈 내고 막 문자 보내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데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네. 지금 들으시는 분 지금 잘 들으셔야 무조건 됩니다. 받으시겠어요? 네, 당첨 확률이 어떻게 보면 높죠. 네. 네, 힌트도 안 드립니다. 자, 이것은 최근 한 의학 전문지에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기후 붕괴로 인해 이것이 새로운 나라로 집단 이주하면서 이것의 위험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오. 매년 270만 명의 사람들이 이것에 물려서 그 가운데 13만 명이 사망하고 40만 명이 절단이나 영구 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독사, 2번 모기. 문제의 힌트가 있네요. 절단이나 영구장애를 겪을 정도면 모기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이 몇 번인가요? 정답은 보이는 라디오에 이것의 사진을 지금 바로 띄우고 있습니다. 영국의 독립언론 가디언이 지난 3일자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지구 열대화로 인해서 독사들이 집단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던 독사들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란셋 플래네터리 헬스라는 그러니까 의학 전문 저널이에요. 네. 여기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대요. 오는 2070년까지 기후가 많이 변할 거 아니에요? 네. 인간한테 응급 상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의 독사 209종을 모니터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얘들이 원래는 여기 살았는데 이렇게 기후가 변하면 여기로 이동할 거야. 이렇게 모델링을 예측을 딱 했더니 세상에 대부분은 원래 살던 곳에서 위축된대요. 서식 환경이 나도 살기 힘들어 이러면서. 위축된다고요? 예, 기후가 변하고 또 여기저기서 농경지로 숲이 변화하거나 이런 난개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독사들도 대부분이 살기 힘든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영역을 더 넓혀가는 종들이 있었다. 그리고 영역을 넓혀가는 애들이 집단 이주를 하다 보니 독사에 대해서 예전에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지역, 안 나타났던 지역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사람들이 독사가 없는 안전한 곳에서 살았는데 그리로 독사가 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혼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냐? 네, 어디냐? 예, 취약 지역은 어디냐? 지금 지도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독사 사진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독사 사진 나오는데 독사 사진은 잠시 이렇게 잊어버리시고요. 네. 지도를 보시죠. 이 논문을 봤습니다. 란셋 플래네터리 헬스 저널에 논문이 나오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전 세계 지도가 딱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새빨갛게 이렇게 표시된 이 지역이 새로 독사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아직 지도가 안 나오는데 어느 지역일까요? 그 여기가? 지역을 보면 중국, 미얀마,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여기 빨간 니제르, 지역이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저 멀리 네팔. 여기가 완전 새빨간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캐나다도 빨간데요, 지금? 북미 지역도 예. 빨개요. 그러니까 여기 추워가지고 못 독사들이 살 것 안 같은데? 나오던 데인데 예. 지구 열대화로 여기에 집단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지도가 나왔는데 한반도를 딱 빼고 나머지 중국이 새빨갛게 되는 빨간데요. 거예요. 이 정도 네. 되면 넘어올 가능성도 있는 있죠. 것이죠. 미얀마, 네팔 여기가 더워지는 기온 속에서 가장 많은 독사 이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허걱.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저소득 국가들은 뱀에 물린 횟수가 증가할 경우 매우 취약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본질은 뱀도 살기, 심지어 독사도 살기 어려워진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게 연구의 가장 큰 핵심이고 네.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더 넓게 출현하게 될 독사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간의 관점인데 예를 들어서 서아프리카 개분 독사
이런 일부 종은 서식지가 최대 250%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2.5배 늘어나는 네. 거예요, 지금보다. 유럽 독사, 뿔 독사 이 서식 범위도 2070년까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되면 여기는 뱀 안 나와 괜찮아 하던 지역도 아노미 앞으로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거는 뭐냐면 세계 보건기구 전문가의 경고예요. 저는 가디언 기사 중에 네. 뭐냐면 홍수요? 왜 홍수가 그럴까요? 나면 사람도 이동하고 아, 독사도 이동한다. 그렇네. 예. 그래서 이 홍수가 더 잦아질수록 뱀이 더 많은 사람을 물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WHO 세계보건기구 전문가의 말입니다. 네. 예, 참고로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180만 명에서 270만 명의 사람들이 독사에 물리고 최대 13만 8천 명이 사망을 하고 최소 40만 명이 절단 및 영구 장애를 겪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17년 뱀 독을 소홀히 해온 열대성 질병으로 분류를 하면서 2017년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두 번째는 어떤 소식인가요? 두 번째는 올해 하나 소식인데요. K패스, K패스. 예, 교통 할인 카드.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의 교통 카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아하. K패스 가입자가 벌써 100만 명을 넘었다. 와. 지난 6일 청년일보의 보도입니다. 네. 이 전국 어디서나 거의 모든 대중교통 할인받을 수 있죠. 국토교통부의 K패스가 출시되자마자 100만 명 가입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면 당연한 게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 국토교통부에 네. 요거 이용하다가 K패스로 넘어오신 분들이 한 83만 분이 계세요. 여기에 신규 가입자 25만 명을 합쳐서 출시 하루 만에 100만을 넘겼다. 그래도 하루 만에 100만이면 굉장히 하루 만에 25만이 신규 가입한 거잖아요. 네, 엄청난 거죠. 이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가 100일 넘어서 이제 100만 장 넘어. 이거 100만 넘어갔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100일이 걸렸던 거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게 그 문제는 뭐냐면 기후교통 카드를 저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되고 네. 탄소 절감도 많이 되고 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네. 우리 작가님 말씀. 아직 뚜벅이들도 K패스 잘 몰라요. K패스를 예. 이것도 미스터리인데 많이 그러게요. 홍보를 그 국토교통부 많이 홍보 좀 하세요. 근데 버스 내릴 때 보면 K패스를 다 홍보물을 붙여놓긴 했는데 또 하나 우리 동료 PD의 말. 예. 기후동행 카드에 K패스에 경기패스, 인천패스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제가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30초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9유로 티켓이라고 독일에서 히트친 카드가 있거든요. 네. 12,000원에 독일의 모든 대중교통을 한 달간 무료 이러니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기차까지. 5,200만 장 팔렸고 네. 승용차 타던 사람의 20%가 대중교통으로 갈아탔습니다. 180만 톤의 탄소 배출량 절감했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게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예요. 예, 네. 선불형이고 그리고 취지도 비슷합니다. 일찌감치 나왔죠. 문제는 두 개. 서울 시내에서만 한정된다. 경기도 왔다 갔다 인천 못한다. 안 된다. 네. M버스도 안 된다. GTX도 안 된다. 신분당선도 안 된다. 이거를 보완한 게 K패스입니다. K패스고 할인 금액의 문제인데 독일은 우리처럼 환승 할인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 12,000원에 한 달간 무제한 와 소리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와 소리가 나오려면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처럼 62,000원 갖고 와 소리가 웬만하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는. 월 3, 4만 원은 돼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근데 K패스 물론 3, 4만 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를 거는 건 뭐냐면 독일의 9유로 티켓이 가능했던 건 중앙정부가 전국의 지자체하고 같이 추진한 거거든요. 네.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시만 하잖아요. 네. K패스는 중앙정부하고 다른 지자체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우선 얹어서 K패스를 경기도민이 신청하면 그게 경기패스고 네. 인천 시민이 신청하면 인천패스예요. 인천패스. 예. 충남도민이 신청하면 충남패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졌는데
K패스가 만약 1,000만 명이 넘고 2천만 명이 넘고 또 여러 정부들이 바뀌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재원을 더 투입해서 지금은 일반 할인율이 20%거든요. 네. 청년이 30%인데 이걸 누구나 50% 할인 간다라고 하면 와 소리 나오죠. 그렇죠. 이건 다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기왕에 우리는 한승 할인이 되는 나라니까 오히려 독일이 부러워하겠죠. 그래서 K패스 1,000만 가자. 개인적으로 그런 운동을 한번 펼쳐봅니다. K패스 1,000만 가자. 50%까지 할인해 보자. 네. 네, 세 번째 소식은요. 불과 1년 만에 사과, 배 이어 미역도 비상. 아, 물가 오르는 얘기인가요? 네, 지난 3일 오마이뉴스가 전하는데요. 돌미역의 주산지가 정동진의 어촌마을인데 네. 여기 지금 돌미역을 한창 수확하셔야 되는데 어민들이 수확을 못 한대요. 왜 그런 미역이 거죠? 안 자란대요. 왜 그런 거죠? 너무 저온이어가지고 아. 바다 수온이 낮아가지고 작년에는 너무 바다 수온이 높아서 높았죠. 수확을 앞당겼는데 올해는 너무 낮아서 수확을 못 하고 있다. 이러다가 미역 가격까지 밥상 물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게 오마이뉴스 기사였고요. 네 번째는요. 올리브유 소식입니다. 올리브유 지난 5일 가격도 오르나요? 서울경제.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의 올리브유 생산업체가 스페인에 있는데 네. 이 대표가 미국의 CN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올리브 업계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 변화를 꾀해야 됩니다. 네. 올리브유 가격이 올해 1월 달에 최고치에 육박했다가 네. 봄가뭄이 해소하면서 가격은 안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대 주산주인 스페인 같은 경우 2년 연속 폭염으로 올리브 작황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참 다 오르네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소식은요. 한 달 전기요금이 1,000원인 곳이 있다. 이번에는 저렴해지는 얘기입니까? 기후톡파원 윤나무님의 기사 제보인데요. 지난 네. 2일자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알뜰 전기요금제라고 경남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데 네. 우리 집이 태양광을 설치를 안 했더라도 태양광 설치를 한 딴 집에서 생산하는 태양광을 구독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끌어 쓰는 겁니다. 대신 나는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을 그만큼 적게 내는 것이죠. 오. 예, 그래서 알뜰 전기요금제가 경남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문제는 아파트는 안 된다. 아파트는 왜 안 될까요? 아파트는 동 자체가 집단으로 그 체계가 전- 다르기 때문에 아. 아파트는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아버님 댁에 태양광도 깔아드릴 수 있고 마이너스 전기요금이 전 국민이 가능해지는 네. 아리백 3법 경기도가 준비하는 아리백 3법 서명운동 하셨는지 서명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의 기후 밴드에 들어와서 서명하셔도 되고요. 경기도 홈페이지에 가셔도 됩니다. 오늘 추천하실 곡 시간이 네, 짧게 가는데요. 예. 아리백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리백 컴백. 네, 제이가일스 밴드. 밴드요. 4부에서 뵙겠습니다.